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탈강남, 다시 한번 진솔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탈강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탈강남, 탈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현중이 이제 예비 중3부터 입시제도 개편안이 올라왔죠. 그래서 심화 수학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신이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남에 있는 게 이제 유리한지 아니면은 강남을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야 되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뭐, 굳이 무리를 해서 더 이상 강남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무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력이나 아니면 좋은 집을 놔두고 더 좋지 않은 전세를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제 뭐 대출을 왕창 받아서 온다든지 생활을 이제 궁핍하게 줄여서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면 뭐 이제 무리를 해서 올 필요는 더 이상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살고 계신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아이 성적이나 아이의 이제 학업 때문에 이제 강남을 떠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 탈강남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강남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봤을 때 탈강남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제 우리가 탈강남을 가장 이제 고민하는 이제 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 이제 인 경우 2등급 후반 뭐 요 정도 라인의 이제 분들이 이제 탈강남을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근데요, 이런 친구들은 탈강남을 해서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크게 성공할 수 없고요. 이제 성공 가능성을 이제 점쳐 보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스카이 입시에 성공하고 싶은데 이제 약간 이제 강남에서 1등급 중후반, 2등급 극초반, 2.0, 뭐 1.9, 1.8 요렇기 때문에 이제 의대 입시나 서울대 입시에 수시로 도전이 쉽지 않은 불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탈강남을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다고 뭐 이 친구들이 100% 가서 전의를 찍고 직윤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윤을 어느 정도 나눠 쓴다든지 하면서 조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1, 2, 3까지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탈강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잘 받기 위해서 탈강남을 하니까 탈강남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지역에 강남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에 학군지로 가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지역에 뭐 서울도 각 구마다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는 분명한 학군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군지들은요 생각보다 내신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그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그 지역에서 나름 강남보다는 싸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대장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서 부동산을 주도하고 젊은 엄마들과 좋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군지는 사실 등급을 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학군지로 가야 된다는 소린데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강남을 제외한 비학군지로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인원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지만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한 학년에 가장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250명. 강남은 대부분 250명에서 300명, 300명 넘어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 정도 이제 인원을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비학군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50명에서 180명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한 160명 정도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 1등급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이제 앞으로는 10%라고 하지만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제 4%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한 1등급이 한 160명 정도면은요. 그러면은 어 6명, 7명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명 정도 나올 것 같죠? 그 이 6명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이 탈강남을 했을 때 이제 강남 친구들이 가서 가장 이점을 볼 수, 학군지가 아닌 비학군지로 갔을 때 가장 이점을 볼 수 있는, 뭐 이건 학군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목은 수학 하나밖에 없어요. 수학은 확실히 이제 서울을 벗어나면은 경기도나 경기도 변두리 쪽으로 가면 굉장히 난이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하나는 뭐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그렇지 그 나머지 과목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덕후들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봐요. 또 하나 탈강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탈강남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강남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탈강남의 목적은 스카이, 의치대, 그러니까 이제 탈강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는 지방 아이들도 영악합니다. 서울 아이들도 강남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략적으로 특목고도 안 가고요. 자기 지역에서도 중학교 때 정말 날고 기어서 강남에 와도 정말 5,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친구들 역시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100% 직윤을 받아서 이제 지역 인재로 의대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 나머지 친구들은 못하지만 두세 명 정도는 굉장히 이제 강남 친구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도 물론 수능 점수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탑급의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 내신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이 강남에서 2등급 초반이라는 이 내신 점수는 굉장히 유의미한 점수이지만 지방에서 2등급 초반이라는 점수는 인서울을 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의미 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무조건 1등급을 받는다. 아무리 못 받아도 1.34 이내를 받아야지 서성한 중경외식급의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를 우리 3등급 때 친구들이 가서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 아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3등급밖에 받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그 수준 낮은 아이들 뭐 수준 낮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봤을 때 수준 낮은 아이들이랑 대결해서 당연히 1등급 받을 수 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저는요. 항상 입시를 치러 볼수록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여기서 3.5등급에서 3.5등급에서 3등급 후반 정도의 이제 내신을 받는 친구들이 뭐 이제 종합 전형은 못 쓰지만 육론수를 써서 유의미한 나름 결과를 낸 친구들도 많고 이 친구들이 정시로 인서울대학교를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강남에서 인서울대학 우리가 광명상가 까지 이제 봤을 때 뭐 인하대 아주대 뭐 그런 이제 뭐 학교들 다 봤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단대 뭐 그런 모든 이제 인서울 대학이라고
불려지는 학교를 봤을 때 진학률이 2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지방 어디 그런가요? 전혀 아니에요. 10% 아니 5%도 안 될걸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정도로 강남의 점수는 유의미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강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등급도 나오고 3.5등급도 나오고 3.8등급도 나온 거지. 이 친구들이 강남에서 이 치열한 곳에서 공부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만한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제가 무수히 많은 강사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탈강남을 해서 성공한 친구를 딱 한 명 봤어요.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이제 내신이 어려운 중학교에 다녔는데 뭐 한참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일에 한 6, 7년 이상 된 일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때 내신이 한 80, 평균 80에서 85점 정도 나왔던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변두리 지역에 이제 탈강남을 해서 탈대치를 해서 갔습니다. 전략적으로. 전교 1등을 받기 위해서. 가능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부모님이 그 전학을 이사를 간 그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신 점수, 공부를 조금, 성적이 조금 그 주변에서 떨어지는 학교들 중에서 그래도 인원수가 많은 학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찾으셨죠. 지역에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대치동에 있으면서 같이 수업을 하던 그 선생님을 이제 그대로 세팅을 해서 과외로 가지고 갔어요. 또 이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 성격상 뭐 만화책이나 보고 그런 거 좋아하고 친구 관계도 별로 없고 학교 끝나면 바로 학교로 오고 엄마랑 노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대는 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숙제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 이제 몸은 크지만 굉장히 약간 성심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모양 내는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서 이 친구는 성공했어요.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 딱 한 명 봤어요. 부모님들이 계획은 완벽해요. 이렇게 여기에서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돈을 많이 써서 성과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탈대치 탈강남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아이를 봐줘서 인강도 세팅을 하고 문제지도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챙겨주고 봐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은 완벽하죠. 근데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강남에 살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세팅을 해주고 선행, 주변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게끔 아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탈강남 탈대치를 안 해도 그 아이는 분명 더욱더 탈강남 탈대치를 한 것보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강남 탈대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좋은 경제력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나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쵸? 항상 논란이 있고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탈강남, 네, 탈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